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지주택 사기,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최왕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원 지주택 조합과 업무 대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는 2개입니다. 이들 계약서 가운데 국토부의 표준 지침이자 여수시에 실제로 제출한 계약서엔 조합원 30% 이상 모집 시 대행비의 20%, 아파트를 착공하면 75%를 지급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전혀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50% 이상만 모집해도 대행비의 절반을 주고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8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에 제출한 계약서와는 달리 조합이 갖고 있는 계약서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가 대행비 대부분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지했습니다. 여수시에 말을 했다. 여수시에 공지를 했는데 여수시에는 그런 걸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걸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그 생각 못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뒤 대행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업무 태만이 우려돼 정부는 단계별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지자체가 계약 내용이나 지급 방식까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합과 대행사의 짬짬이 계약을 걸러낼 안전장치는 없는 셈입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좀 주거나 아니면 그 조합원들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 내용을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관리 사각지대 속 이면 계약까지 밝혀지자 여수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조합과 업무 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행 실태 점검 및 주택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서 과태료나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조합원 피해 지원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지주택 사기.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합을 신청을 해서 집을 구하려고 한 거였는데 사기치려고 하는 얘네들한테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굉장히 좋은 거였죠. 내 집 마련이란 꿈을 볼모로 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위기의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철강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 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수 지역 고용과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재편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도 구조 재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단기적 성장 손실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응급 상황에 빠진 남성을 AI 안부 전화 덕에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고 돌볼 AI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가 켜진 원룸안. 수납장 뒤로 흰색 플러그가 꽂혀 있습니다. 순천시가 설치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입니다. 전류 변화를 감지해 장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담당 복지공무원에게 알림이 가는 기기입니다.
이처럼 AI 기술로 돌봄 취약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의 한 마을에서는 AI 안부 전화 덕에 응급 상황에 처한 남성을 구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 1회 AI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거는데 연결이 되지 않자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이제 AI 전화를 통보를 받고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와 보니까 어르신이 혼자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이제 다음날 청소를 하려고 왔는데 좀 괴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119를 불렀고.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지자체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공모 사업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그런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과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시민이 AI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복지행정 등 지자체 부서마다 추진하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이나 자금력 등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갈수록 버티기 힘든 현실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덕흥동에 있는 5개 광고업체입니다. 약 200제곱미터 규모의 1층 작업장에는 간판 제작을 위한 기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모든 장비가 바삐 돌아가고 있을 테지만 지금은 한산합니다. 사장과 직원 4명이 일하는 작은 기업인데 올해 들어 주문 물량은 하루 한 건꼴입니다. 근데 요즘 피부로 느낄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껴지네요. 매출이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많이 줄고 가장 무엇보다도 일감이 많이 줄었죠. 광주 주요 상권마다 공실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가 얼어붙자 연쇄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을 해야 그게 수반되는 그 자영업자들이 일이 있을 텐데 저부터서 이제 간판할 데가 없는 거죠. 광주 연제동에 있는 경영 컨설팅 업체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등 경영 상담을 하는 곳인데 최근 들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1% 내에서 보통 연체율이 있는데 소상공인 10%입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좀 감소되고 있고 또 체감 경기도 많이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지역 소기업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약 60%입니다. 또 현재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나쁘다고 답하는 등 지역 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데다 2, 3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있어 이자 부담이 큽니다. 또 정부 정책이 있어도 이를 알기 어렵고 신청 절차마저 복잡하다는 응답이 높아 정부의 섬세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시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여수를 찾은 방문객은 137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 늘었습니다. 올 한 해 누적으로 보면 지난달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방문객 1,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관광객 증가 추세가 내년 9월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전국 최초 관광도로 지정 등을 통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순천시가 콘텐츠 기업 육성과 외부 기업 유치를 위해 문화 콘텐츠 전략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905억 원 규모 국가정책펀드로 순천시는 이 가운데 50억 원을 출자했으며 총 100억 원을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펀드로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부담 없이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에서 2년 전 시작된 연고산업 육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해외에 판매장까지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까지 직접 연결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었는데요. 체감 성과가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에서 지난 2024년부터 두 해 동안 진행된 연고산업 육성 사업. 모두 44개 기업이 참여해 시제품 제작과 전문가 멘토링 등 30여 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만 20여 개 기업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취득 지원, 해외 판매에 필수적인 식품 안전 인증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인증이 어려운 기업들은 특허 인증을 지원해주고 또는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기업은 시제품 제작을 해주니까 또는 포장 디자인 같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가장 호응도 높은 사항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전용 매장을 확보해 진도 지역 6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만들었고 100억 원 규모의 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차례 진행된 홈쇼핑 판매 지원은 누적 2억 4천여만 원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진도의 특화 작목인 울금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도 본격화됐습니다. 울금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다양성의 한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울금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유통 채널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혔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 같은 성과로 전남에서는 내년에도 전국 사업량의 20%에 해당하는 4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성과로 입증된 만큼 사업 규모와 지원 범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5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에 김태규 신부와 고 조윤미 간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고흥군과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소록도에서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봉사 간호 부분 두 수상자에게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태규 신부는 한센인 자녀를 위한 58 장학회를 설립해 이들의 학업을 후원했고 고 조윤미 간호사는 의약분업부터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고 주말까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0도, 여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1m,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시가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과정에서 발견한 폐여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 쓰레기를 100리터 마대에 담아 인양하면 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1월에만 총 670톤의 인양 쓰레기가 수매되는 등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여수시는 3차 추경으로 300톤 규모의 인양 쓰레기를 추가 수매할 계획입니다.